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분들, 주영동자입니다. 다들 잘 지내시나요? 네, 저는 지금 여기는 부산이고요. 저번 주 토요일하고 일요일, 월요일, 그리고 오늘 화요일까지 해서 3박 4일 동안 부산에서 주영동자의 원령 여행기가 있었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정말 부산이라는 공간 속에서 하루하루 다 다른 일상들을 보냈네요. 토요일에는, 그쵸, 토요일에 저희 군대 동기 친구를 만나면서 그 친구랑 저랑 군대에서 헬스장에서 같이 운동도 하고, 주영동자가 맨몸 운동으로 군대에서 입대를 해서, 그래서 그 친구를 비롯해서 많은 친구들한테 웨이트 트레이닝으로 지금 근육을 조금 많이 만들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군대 친구랑 같이 만나서 옛날 얘기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정말로 같은 나이거든요. 저랑 같은 나이고, 저는 대학생인데 그 친구는 바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지내는 모습을 보니까 역시 같은 시대, 그리고 나의 나이라고 해서 다 대학생은 아니구나, 그쵸? 그리고 그 친구 나름대로의 힘듦이 있구나. 그 친구가 어떻게 보면은 자동차 관련해서 수리를 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카페에서 뭘 마시는 겁니다.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마시는 걸 봤을 때 손이 엄청 상처투성이었어요. 여기에는 뭐 팔에는 찢기고 이렇게, 그렇게 된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많이 안타깝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친구하고 이런저런 근육도 만지면서 잘 지내냐, 그리고 주영동자는 나중에 커서 어떻게 이렇게 할지, 그러니까 대학 생활을 마치고 나서 너도 졸업을 할 텐데 나중에 졸업을 해서 어떤 일들을 할지, 그런 이야기들을 했었어요. 그런데 주영동자는 보통 지금 대학생들은 다 졸업을 해서 바로 취직을 하면서 취업의 문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영동자의 모토가 뭐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먼저 하자는 것을 우선순위로 두고 있습니다. 그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그 속에는 하기 싫은 일들도 해야 되겠죠. 그 하고 싶은 일에 대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런데 주영동자 같은 경우에는 하고 싶은 일을 먼저 하자주의여서 졸업을 하고 나서 바로 취직을 할 것인가? 네, 저는 취직은 바로 안 할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유튜브를 영상을 남기면서 방학의 원령 여행기죠. 저를 찾고 내가 무엇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 지금은 좋은 명당에 가서 기운을 받고, 그 기운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재미를 통해서 열심히 수행을 하는 거죠. 그렇게 수행을 하고 있으면서 주영동자의 우선순위는 돈이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돈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저는 돈보다는 약간 낭만을 아직 추구하는 시점이어서 졸업을 해서라도 한 1년이든 몇 년이 됐든 저만의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정말 다양한 분야의 컨텐츠로, 물론 유튜브로 주영동자 계속해서 저의 일상 컨텐츠들을 만들어 나갈 건데, 그래서 취직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다들 다 달려가고 있지만 주영동자는 이 한 번뿐인 인생, 물론 불교에서는 여러 생을 거쳐서 지금의 몸을 받았고, 또 여러 생을 거쳐서 또 나중에 다음 생의 몸을 받는다 라는 말이 있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주영동자가 이 몸을 받았을 때 원력을 굳게 다잡기 위해서는 정말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무엇인지 몰두하고 조금 나 스스로를 들여다보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주용동자가 졸업하고 나서는 현재까지는 졸업을 해서 바로 취직의 길을 가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이고 정말 자기 확신을 다지는 거죠. 그 시간을 마련하는 시간들을 꼭 가질 거다라고 그 친구에게 이야기를 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옛날 생각 많이 나네요. 군대 동기 친구는 어둠을 좋아하고 주용동자는 밝음을 엄청나게 욕망을 가지면서 추구를 하죠. 그때 당시에는 주용동자는 항상 밝게 지내야 돼. 그러니까 어둠을 추구하는 군대 동기한테 밝음을 강요했었죠. 예를 들면은 군대 생활관에서 어둡게 지내고 싶은데 그 친구는 아니다, 우리가 이거 어둡게 살면은 우리 마음도 피폐해져. 그러니까 불을 켜보자 라고 하면서 서로 티격태격했던 그 순간들이 있는데, 뭐 어둠이 있기 때문에 밝음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그 친구를 볼 때마다 뭔가 동전의 양면성을 다 받는 느낌이 듭니다. 밝음과 그리고 어둠, 긍정과 부정, 그 두 가지를 다 배제하고 살 수가 있을까요? 그 모습 모두 다 존중하고 인정하면서 살아가자 라는 그 가르침을 그 친구랑 같이 있으면서 많이 느끼고 있어요. 주용동자도 긍정을 추구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부정적이고 스스로를 또 자만심 뭐 이런 것들, 내가 우월하고 싶고 열등감 뭐 여러 가지의 감정들도 존재하고 있어서, 그렇다고 해서 주용동자 항상 긍정적이라고 이렇게 우쭐대고 막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정의 감정 또한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친구를 통해서 나의 부정적인 그리고 나의 어둠의 모습도 이렇게 체크하는 시간, 인정해주는 시간을 가졌던 순간이었어요. 네, 그렇게 토요일에 왜 이렇게 숙박비가 비쌉니까 여러분들? 원래는 해운대 근처에서 숙박을 하려고 했는데 자리도 없어요. 외국인 관광객분들, 지금 오늘도 중국인 관광객분들이 많이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중국인 분들이 거의 부산을 독점하면서 자리를 잡아놨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여기가 부산인지 중국인지 헷갈릴 정도로 관광객분들이 많이 왔습니다. 네. 자, 그렇게 숙박을 하고 그 일요일에는 또 다른 인연이죠. 정말로 이번 원령 여행기는 저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쵸, 명당 가서 기도하고 수행하고 소원성지 빌고 그런 것이 아니라 직접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나 스스로 알아차림이 어떤 것이 되는지 그것을 많이 느꼈던 순간이었어요. 일요일에는 저 부산 친구죠. 주용동자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장난꾸러기였습니다. 나중에 유튜브 그 브이로그를 나중에 틀 텐데 거기서도 주용동자가 장난꾸러기였다는 시절이 이야기가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부산 친구한테 바지도 벗기고, 지금 생각하면은 참여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 친구한테는 트라우마가 될 수도 있는데 주용동자는 재미를 위해서 상대방의 그런 그 노출을 했던 점들에 대해서는 제가 마땅히 받아야 되는 과보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하고 만났는데 정말로 좋은 얘기를 했어요.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랩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랩을 해서 보통 대학생들과는 조금 다른 본인의 길, 하고 싶은 길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죠. 주용동자 같은 경우에도 대학생이긴 하지만 불교 동아리라고 하면은 약간 조금 특이한 점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뭐 공모전이라든지 취직이라든지 그런 인턴 준비가 아니라 불교 동아리. 그래서 부모님께서 이 불교 동아리에 대해서 약간 살짝 반응을 부정적으로 하십니다. 근데 저희 그 힙합하는 친구도 어떻게 보면은 고등학교 때부터 계속 힙합을 했던 친구여서 그 친구에게도 한번 물어봤어요. 어떻게 너가 지금 이런 일들을 하면서 부모님께서 반대를 하거나 그런 것들이 없었냐 라고 했을 때 딱히 부모님은
적극적으로 믿어주시고 지지해 주셨다라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주영동자는 약간 부러움이 올라오는 것을 또 알아차림했어요. 나한테는 항상 뭐라 하는 부모님이죠. 네. 그렇지만 저를 항상 챙겨주는 부모님이기도 합니다. 네,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 측면에서 다 항상 주영동자를 위한다는 그런 마음이 있긴 하겠지만 표현이 다른 방식으로 가서 그렇겠지만은 주영동자는 그렇지 못한 상황이니까 나도 내가 하는 불교 동아리를 좀 인정받고 싶고, 네, 그런데 부모님이 인정을 안 해주시니까 약간은 확실히 그 친구의 상황에 대해서 많이 부러움을 느꼈던 순간이었고, 그래도 각자가 하고 있는 지금 일들이죠. 힙합 하는 친구, 그리고 주영동자는 불교 동아리를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각자의 지금 우주라는 그 공간 속에서 그 빛이 빛나고 있구나. 정말 응원하고 싶다. 그래서 응원의 메시지도 남겨주면서 친구랑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인연의 고리를 맺어가는 거죠. 네. 그때 제가 그 친구를 만났을 때 제가 태어나고 그리고 부산에서 살았을 때 그 아파트를 투어를 했어요. 그때 느꼈던 점은 주영동자의 지금 뭐 어떻게 보면은 지위, 그리고 주영동자의 그런 학생이죠. 대학생. 그때 당시에는 초등학생이었을 텐데 대학생. 그리고 지금 몸짓이 달라졌고 나이가 달라졌고 한데 그 공간은 너무나도 똑같은 거예요. 바뀐 것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내 지위가 이렇게 다 달라졌어도 여기 수정마을은 똑같구나 라는 그 느낌을 받았을 때 약간의 조금 이상한 감정, 약간 조금 허망한 느낌도 들었어요. 영원하지가 않구나. 이 지위는 계속 변하는구나. 하지만 그 본질, 수정마을의 그런 분위기죠. 그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스스로만의 판단, 의미 부여를 하는 스스로를 알아차림을 했었고요. 그때 주영동자가 엄청 부산에 있을 때 지금 아까 전에 얘기했던 친구 말고도 같이 놀았던 친구가 있어요. 인규라는 친구인데 인규가 사는 집에 가서 한번 부를까 말까 고민을 했었는데, 여러분들 12년 만에 만난다는 것이 갑자기 만난다면 어색하잖아요. 그래서 주영동자도 망설였습니다. 내가 과연 만날 수 있을까? 만난다면 어색하고 괜히 부르고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판단이 올라와서 수정마을에 있을 때는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수정마을 근처에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그 친구랑 같이 부르면서, 힙합하는 친구랑 같이 부르면서 인규가 갑자기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로 제가 수정마을 코인홀방에 있다는 사진을 보내주니까 인규가 바로 읽고 나서 노래방에 찾아왔습니다. 그때 당시의 느낌은 진짜로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약간 이렇게 몸이 바뀌었고, 또 그 친구도 그 친구 나름대로의 삶이 있으니까 내가 봤을 때 그 초등학교 때 말썽꾸러기가 듬직해지고 또 키도 크고 이제는 또 연애까지 하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약간의 이질감도 느끼는 것을 알아차림했습니다. 그런데 당연하죠. 아까 전에 말했던 상황들은 계속 구름이 모이고 흩어지고 구름이 모이고 흩어지고 계속 상황은 바뀌니까. 하지만 본질은 똑같죠. 본질은 똑같고, 그런 생각으로 그 친구의 상황, 지금의 상황을 응원하는 마음을 가지자 라는 스스로만의 판단을 또 알아차리고 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인사 나누고, 그때 당시에도 살짝은 어색했어 가지고 제가 유튜브를 하는 걸 압니다. 그 친구도 자주 본다고 하더라고요. 주영동자가 빨가벗고 막 포징하고 하는 그런 영상만 본다고 하는데 이 영상을 볼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인규랑 얼굴 만날 수 있어서 좋았고, 그래서 하나 느낀 점은 내가 어색하더라도 정말 만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으면은 사소한 그런 카톡에서의 표현을 통해서 만남이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것을 통해서 가능하구나, 또 희망도 없고 만날 수 있으면은 만날 수 있구나 라는 이산가족을 상봉하는 그런 느낌으로 만나봤습니다.
네. 그러고 그 다음 날에는 동아리 친구들이 부산으로 내려왔죠. 동아리 친구들하고 같이 한번 동아리 MT 느낌으로 임원진들끼리 부산 여행을 갔었는데, 감사하게도 동문 선배님들께서 한 분 중에 부산에서 숙소를 운영하시는 선배님이 계십니다. 그 선배님께서 한번 놀러 와라고 해주셔서 숙식을 다 해결해 주셨어요. 너무 감사하게도 이것도 인왕산 산신령님의 가피가 있었던 덕분이죠. 인왕산 산신령님의 가피 덕분에 동문 선배님들을 만나게 되고, 이렇게 지원을 받으면서 동아리가 풍족하게 활성화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부산 송도 해수욕장 근처에 있는 펜션에서 동아리 친구들하고 같이 고기도 구워 먹고 이야기도 나누는 시간 가졌습니다. 주영 동자가 그 동아리 친구들하고 MT 때 이렇게 사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처음이에요. 주영 동자는 항상 사무적으로, 그렇죠, 비즈니스를 너무나도 강조합니다. 심지어는 동아리 임원진 친구가 이번에 그런 얘기를 또 꺼냈었어요. 주영 동자, 그러니까 이제 주영이 회장 오빠는 약간 나한테 선을 긋는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주영 동자는 그때 당시 어떤 느낌을 받았을까요? 서운한 감정이죠. 나는 진심으로 다해서 했는데 너가 그런 느낌을 들었다고? 라고 해서 서운한 감정, 약간 억울함도 올라오는 것을 알아차림을 하는 거죠. 감정 그 뿌리, 그것을 직면하는 겁니다. 우선 나의 감정을 알아차려주고. 근데 반대로 정말로 수많은 동아리 부부님들도 있을 테고 임원진들이 있을 테고, 물론 주영 동자가 똑같은 포지션으로 그 상대방들을 대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좋고 나쁘고의 그런 주영 동자의 선호도가 있으니까 상대방을 대할 때 약간의 차이가 있었을 텐데, 주영 동자의 양심을 돌이켜 본다면은 주영 동자는 항상 진심과 정심으로 부모님들한테 의미 있는 추억을 만들어 주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동아리 생활을 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사건 사고를 안 치르려고 그 친구들하고의 선을 둔 것도 있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해서 아마 너무 가까이 이렇게 가는 관계 속에서 리스크가 있을 것이다 라는 주영 동자의 그런 위험, 회피? 어쨌든 위험성 리스크 관리 이런 식으로 해서 아마 그렇게 주영 동자가 의미부여 판단을 하면서 너가 나를 선긋는다라는 표현을 했을 거야 라는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 건데, 근데 그 상대방이 나에게 규정을 지은 것이라고 한다고 한들, 그것은 누구 생각입니까? 상대방 생각이죠. 내 생각이 될 순 없어요. 아무리 주영 동자가 선을 긋고 주영이 형은 가식적이야, 주영이 형은 솔직히 주영이 형은 진짜 완전 바르고 좋은 청년이야, 이런 이야기를 해도 그 타이틀, 그 개념, 그것은 누구의 생각이죠? 그렇게 말한 그 상대방의 판단, 업식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죠. 그것이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람들은 누구나 직감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나한테 진심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겠지만은 어쨌든 그것은 상대방의 생각이다. 나는 진심으로 대하고 양심을 속이지 않고 동아리로서 충실을 다하고 책임감을 가지기 위해서 리스크를 관리했던 것이다 라는 느낌으로 주영 동자가 상대방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고, 상대방이 나를 원망하고 나에게 이간질을 해도 나는 그 상대방처럼 원한을 가지거나 이간질을 똑같이 되갚아줘야 되겠다는 업식이 있었는데, 그 업식을 알아차리고 나는 그 상대방을 이해해주자라는 마음을 오늘 해동용궁사에서 탁기를 배출한다는 느낌으로 해동용궁사를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부처님께, 용왕님께 진심으로 기도하는 시간도 가졌고요. 또 한 가지 느낀 점은 그거입니다. 나는 정말로 불교 동아리의 진심인, 왜냐하면 내가 세웠고 하나부터 열까지 어떻게 보면 내가 다 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용동자가 힘들어요. 예. 많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 혼자서 모든 짐들을 다 움켜쥐고 산을 오르려고 하니까 이번 여름방학 때도 그것을 조금 내려놓기 위해서 뭐 다른 사람들이 연락하거나 그랬을 때 약간 안 보는 경우도, 일부러 안 보는 경우죠. 근데 회피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주용동자가 이번에는 해동용공사에서 또 많이 얻죠. 2학기 때는 주용동자가 회장을 소임을 하지만은 물러나고 또 동아리 임원진들한테 더욱더 명확한 업무 분배, 임무를 줘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때까지 왜 임무를 안 줬느냐라고 생각한다면은 그 친구들을 고생시키지 않기 위해서, 또 그 친구들한테 너무 많은 임무를 주면은 그 친구들이 부담스러워해서 동아리를 나갈까봐라는 생각도 존재하고 있어요. 정말로 그냥 필터링 없이 다 말하는 겁니다. 그런 감정이 들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제가 다 하고, 그리고 주용동자는 완벽주의 성향이 있어가지고 내가 차라리 어떻게 보면 다른 동아리 임원진들보다 더 진심이잖아요. 그래서 더욱더 열심히 하면서 내가 너희들보다 더 잘할 수 있어. 그래도 내가 해야지 더 완벽한 성과가 나올 거야, 결과가. 동아리 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게 있으면은 제가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뭐 동아리 임원진들은 저만큼 그렇게 진심인 경우는 뭐 물론 있겠지만은 상대적으로는 조금 떨어질 거란 말이죠. 그런다 하더라도 주용동자가 이것도 단체 생활이고 나중에 직장 생활이라든지 일을 하거나 뭐 사업을 하더라 뭐 어떤 것들을 했든 임무 분배의 중요성은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2학기 때, 그리고 주용동자가 나중에 졸업하기 전에 동아리가 저가 없더라도 잘 돌아갈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동아리를 만들어 보겠다 라는 다짐을 오늘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 저희가 그 상대방의 기준이랑 내 기준이랑, 그러니까 스타일이죠. 스타일이 안 맞는다고 해서 그것이 틀리고 또 맞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절대로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은 뭐 저희가 이런 토크를 하고 있어요. 정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라면은 연락을 1일 안에 본다, 안 본다. 주용동자는 안 본다입니다. 2, 3일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어떠한 사정들이 있으면은 늦게 보일 수도 있는데, 다른 친구들은 내가 좋아하는데 당연히 대답해야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는데, 그 측면들이 다 개개인의 상황들, 그리고 개개인의 업식 때문에 발생된 것들이잖아요. 그게 뭐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근데 그거 가지고 누가 옳네 누가 틀리네 이렇게 뭐 가지고 이게 맞지 저게 맞지 이렇게 싸우는 것은 주용동자는 별로 웃고 살기도 바쁜데 싸움은 웬 말인가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동아리 임원진들 중에서 또 이렇게 서로 단체 생활이니까 그 중에서 서로 또 예민한 부분이 있으면은 그것을 표출하고 상대방이 쟤는 왜 이렇게 예의 없게 행동하냐라고 하면은 그것을 뭐라 하고 싶고, 어떻게 보면은 스스로만의 그 감정에 대해서 더욱더 관을 해야 되는 문제일 텐데, 그렇게 하는 순간들이 존재하는 것을 많이 알아차림했습니다. 그래서 막 상대방의, 그러니까 저희가 눈이 밖으로 가 있으니까 항상 밖으로 상대방의 뭐 행동이라든지 뭐 언행이라든지 제스처라든지 사사건건 이렇게 판단하고, 야 쟤는 왜 그래 하면서 이렇게 남의 이야기를 옮겨서 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뭐 동아리 임원진이 아니더라도 주용동자도 그랬고요. 그런데 이 방향성이 너무 밖으로 가 있거나 그랬을 때 다시 나한테로 한번 돌이켜보자. 그 시선을 나한테로 돌이켜보자. 남한테는 정말로 관대하지가 않으면서 나한테는 관대하지 않았나.
라는 문장을 한번 수술하는데 돌이킨다면은 또 다른 느낌이, 또 다른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을까, 자비의 마음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 동아리방, 중앙동아리 승격 이런 것보다 주용동자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많은 인연들을 만나면서 주용동자가 느끼고 있는 이런 것들 있죠. 관계 속에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다 다르고, 갈등은 내 기준과 네 기준이 맞고 틀리다라는 것을 규정 지어 놓으면서 발생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동아리를 통해서 많이 알고 있어요. 저는 이것이 큰 부처님께서 그리고 신령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힘들죠. 왜냐하면은 내가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안 좋은 탁기들을 받아나가는 거니까 저 속에서도 응어리가 쌓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갑자기 서울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왕 온 김에 바다도 보고 싶고, 그리고 부처님을 만나고 싶더라고요. 그것이 주용동자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내 안에 있는 탁기들을 배출해서 다시 한번 좋은 기운을 끌어당긴다 라는 느낌을 계속해서 되새기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주용동자가 오늘 마지막에는 민수 형하고 같이 이렇게 스카이 라이드하고 용궁사에 가서 뭐 쟁반제전까지 먹으면서 민수 형하고의 그런 또 느낌도, 단둘이 추억도 쌓았고요. 여러 인연들을 만나면서 하루하루가 뭔가 색달라요. 네. 이번에 느낀 것은 첫 번째는 군대 친구, 그리고 두 번째는 부산 초등학교 친구, 그 속에서 12년 만에 만난 진짜 싸우고 티격태격했던, 그러면서 친해졌던 인규도 만나고, 그리고 동아리 임원진들 간의 서로 간의 관계, 스타일이 안 맞으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조율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또 느끼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주용동자가 얽히고 설키고 저희가 맺어진 인연이지 않겠습니까? 이 또한 나에게 나중에 도움이 되는 순간들이 오리라 라는 생각으로 저는 인연을 계속 맺고 또 좋은 관계를 형성해 나갈 겁니다. 비록 내가 좋지 않은 인연이라고 해도 누가 나를 욕해요. 주영이라는 사람은, 주용동자는 항상 스스로를 들여다보고, 그리고 항상 뭔가 어떻게 보면은 대학생 같지 않는 삶을 살고 있구나라는 판단들이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들을 다 신경 쓰면서 살면은 머리가 아프죠. 그 생각은 아까 전에 말했듯이 누구 생각이다? 그렇게 말했던 사람의 생각이다. 그것이 옳고 그르고, 너무 이제 상황적으로 맥락적으로 1+1은 2 라는 상황일지라도 그렇게 말한 것은 누구의 업이다? 그것은 말한 사람의 업이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것을 먹느냐 안 먹느냐, 누가 나한테 욕을 던지든 좋은 말을 던지든 아무리 이렇게 달콤한 말을 던지든 해도 내가 그것을 받든 말든 하는 것은, 그것은 나의 선택이요, 그렇게 던지는 것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라는 느낌으로 부처님처럼 넓은 마음으로 살아가고 싶은 욕구가 엄청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용동자가 3박 4일 동안 월령 여행기, 그것도 다른 사람들과 함께 여러 인연들을 만나면서 정말 색다른 순간들을 맞이했죠. 이게 정말로 내가 맞이하는 상황이 영원하진 않구나, 또 다른 인연들을 만나고 다른 인연들을 만나고 인연의 정말로 다양성을 느끼는 이러한 월령 여행기였는데, 그 속에서 주용동자는 알아차림을 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려는 드는 습관을 알아차림을 하면서 가르칠 때는 그리고 또 그것을 나한테로 돌이켜서 한번 적용시켜 보려고 했던 알아차림 수행을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이것 또한 태연 스님께 감사하고,
제가 힘들거나 어떻게 보면 취미라는 것은 뭐 자연의 힘, 그리고 부처님, 그리고 신령님, 좋은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그것을 경영해 나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경영할 수 있게 잘 만들어 주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제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스스로 표현하고 저의 일상들을 인정받고 싶고, 나의 수행 원력 이야기를 어떻게 보면 잘 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심리 때문에 영상을 키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영상을 끝까지 봐주는, 그때 동아리 친구 말고, 네, 부산 초등학교 친구도 계속 봐줬어요. 롱폰까지 봐주는 우리 동아리 친구하고, 그리고 은우, 그리고 네, 우리 힙합 친구에게 감사하다는 말 전하고, 주영농자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원력을 다지고, 그리고 어떠한 시련, 고난이 있더라도 잘 넘어갈 수 있는 지혜의 눈을 터득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의 부처님은 바로 속세에서도 만들 수 있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성불하십시오.